안녕하세요. 지금 누군가가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상황이 너무 어리둥절해서 저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주소를 확인한 뒤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이 문제를 끝내야 할 때라고 결심했습니다. 15분 뒤 2명의 젊은 경찰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제가 살던 집에서 나가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이 집의 주인인지 확인해 주세요. TV 아래 서랍에서 집 등록부 사본을 꺼내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경찰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본 뒤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주인께서 맞으십니다. 그리고 이 웨딩 사진을 보세요. 이곳에서 실제로 사신 기록도 있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이 집은 우리가 받았던 거예요. 주인이 박정순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그러나 경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의 법적 주인은 박정순 씨입니다. 떠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세가 된 박정순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제가 내린 선택들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제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며 어른으로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감내해야 할 많은 순간들을 겪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때로는 단호해야 하고 때로는 희생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어떻게 인생을 견디다가 마침내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흩날리는 봄꽃 3년 전 아들 경수 씨의 결혼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식장 입구에 걸린 현수막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나더군요. 내 눈에 떠오른다. 내가 왜 울고 있는 걸까? 이제 며느리가 생겼다고 소유지 옆 친구가 말했다. 스레니아 아마도 다가올 일의 신호일 것입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현장에서는 피곤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분명히 기억한다. 나는 며느리 민정이에게 다가가 봉투를 건넸다. 이게 뭔가요? 내 엄마가 예전에 너한테 줬잖아. 아니요, 이것은 귀하의 새집 등록증 사본입니다. 민정은 봉투를 열고 눈을 크게 떴다. 주소가 적힌 문서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얘기의 엄마. 이게 정말 맞나요? 네, 다시 시작하는 당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민정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경수도 놀란 것 같았다. 엄마가 나에게 달려왔는데 무슨 일이야?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어머니가 평생 동안 저축한 돈입니다. 꿈처럼. 이번 주말에는 며느리가 음식을 정성스럽게 요리하라고 초대할 거예요. 엄마, 제가 김치찌개를 만들어 드릴게요. 이번 주말에도 오세요. 이런 날이면 부엌에서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겁습니다. 우리는 인생과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딸.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뭔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손자가 태어난 뒤였다. 엄마,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요. 당신은 최고입니다. 나는 곧 거기에 도착할 것이다. 처음에는 그냥 가끔 부탁이었는데 가끔씩 부탁하는 일이 잦아지고 짧은 시간도 점점 길어졌습니다. 엄마, 늦을 것 같나요? 오늘도? 아기는 벌써 울고 있었어요. 아, 미안해요. 지하철이 좀 늦게 도착했어요. 엄마, 약속은 꼭 지켜야 해요. 민정의 목소리가 변하기 시작했다. 요청이라기보다는 명확한 작업에 대한 요청입니다. 엄마는 구석구석 청소를 해야 해요.
여기에는 먼지가 너무 많습니다. 알았어. 다시 씻을게. 저녁에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이른 아침부터 청소, 빨래, 손주 돌보느라 하루 종일 바쁘게 지냈습니다. 잠시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는데 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법이 들어있어요. 엄마, 왜 쉬세요? 엄마는 아직 화장실을 청소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그러셨어요. 물론 이 집도 우리 어머니의 집이었는데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맞아요. 이 집은 내 이름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아들과 아내의 행복을 위한 선물일 뿐 오히려 속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나를 묶는다. 경수는 이 상황을 전혀 몰랐다. 아니, 알 수도 있지만 모른 척 엄마는 괜찮아? 네, 민정이는 엄마를 칭찬을 많이 해요. 도와주세요. 네, 정말 기뻐요. 가끔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해주고 싶다. 며느리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는 말할 수 없지만 경수의 행복한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 엄마, 요즘 좀 피곤한 것 같다. 괜찮아요. 며느리와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 힘들 것 같아요. 이해해 주세요, 어머니. 시간이 흐르고 아침에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아이를 깨워주고 아침밥을 먹이고 며느리가 출근한 후에는 집안 청소, 빨래, 설거지를 합니다. 손자가 낮잠을 자도 나는 쉴 수 없었다. 식료품 쇼핑을 하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세요. 무릎은 점점 더 아프고 허리는 계속 굽어지는 것 같았다. 밤에 누워있으니 온몸이 쑤셨는데 그걸 드러낼 시간이 없었어요. 엄마, 아직은 이른 시간이에요. 요즘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청춘은 70세부터 시작된다고 누가 말했나요? 엄마 친구들이 다 챙겨주고 집안일도 하는데 그래도 엄마가 있어서 행복해요. 그녀의 얼굴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듯 했지만 며느리의 요구가 점점 커지면서 그 작은 기쁨도 사라졌다. 상황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집에 오실 수 있나요?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일정이 있어서 오늘은 회사에 저녁 먹으러 가기 때문에 늦게까지 자도 되기 때문에 가끔 친구들과의 약속도 미루고 건강 체크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날짜가 계속 미뤄지네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이 상황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날마다 노력하다 보니 어느 사찰이 변하고 있다. 여름이 곧 끝나갑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스레니아 이른 아침에 손자를 돌보러 갔습니다. 가는데 몸이 평소와 달라요. 우리 아이는 전날 밤부터 열이 나고 몸이 아팠습니다. 민정은 문을 열자마자 화장도 하지 않은 채 뛰쳐나왔는데 엄마는 왜 지금 왔나? 벌써 3번이나 전화했는데 미안해요. 오늘 프레젠테이션이 있다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까? 엄마는 네가 오기 싫어서 일부러 그런 거야. 며느리 말에 놀랐어요. 아니, 고의가 아니었어요, 엄마. 어제부터 중요한 발표가 있는데 일부러 하신 거예요. 약속은 없어. 당신은 그것을 보호해야 합니다. 엄마 때문에 내가 승진하지 못했다면 엄마가 한순간 책임을 지게 될 거예요. 현관벽에 손 안 대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민정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괜찮다. 안나를 자세히 보세요. 엄마, 시간을 맞춰달라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화장을 하고 현관문으로 나갔다. 아, 오늘 밤에 내 친구들이 올 거야. 오늘부터 깔끔하게 정리해보세요. 정말 몸이 안 좋아서 엄마가 또 시키실 거예요. 청소를 하고 키위 와인을 마실 준비를 하세요. 내 친구들은 우리 엄마가 키위 와인을 좋아하신다고 하더군요. 그 말과 함께 그녀는 문을 쾅 닫고 밖으로 나갔다. 입구에 혼자 남겨져 잠시 머물렀는데 어지러움이 느껴졌다. 울고 있는 손자를 위로해야 했어요.
경수 엄마한테 전화가 왔고 민정한테 전화가 왔는데 엄마가 오늘 뭐 좀 하자. 엄마는 늘 내게 딸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4위. 민정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어머니가 아프다고 했더니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다른 날이 아닌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누군가를 위해 아픈 몸으로 일하고 있어요. 경수 씨. 정말? 엄마.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열이 나시는데 어제 조카 말을 안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그렇게 했어야 했어요. 조카한테 화내지 마세요. 민정이가 너무 슬퍼해요.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이야기일 뿐이고 너무 피곤해서 괴로움을 달래려 애썼지만 경수는 내 말을 전혀 듣지 않았고 엄마는 이번 주말에 손주를 돌보겠다고까지 하셨다. 아니, 나도 마찬가지야. 그녀는 약속했다. 민정은 엄마와의 통화를 마치고 친구들을 만나러 갔다. 여행을 간다고 하더군요. 이제 엄마가 돌아오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끊겠습니다. 일하느라 바빠서 전화가 끊겼고 나는 한동안 어리둥절한 채 서 있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 빗만큼 내 마음도 젖어 있습니다. 그날 밤 민정의 친구들이 도착했다. 초조한 몸으로 집 청소를 하고 키위 맥주를 만들었어요. 엄마, 여기 먼지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할 거예요. 괜찮아요. 내가 해보자. 며느리는 진공청소기를 가져와 내 앞에서 시끄럽게 청소를 시작했다. 친구들이 도착하자 민정의 태도는 더욱 달라진다. 차 한 잔 마시고 방으로 돌아가세요. 우리는 혼자가 될 것입니다. 그는 마치 내가 친구들과의 모임을 방해하려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소리를 듣기 위해 자고 부엌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민정아, 시어머니가 나한테 뭐든 다 시켜줬으면 좋겠어. 요즘 너무 힘들어. 자꾸만 일을 함부로 하고 아까 봤듯이 정리도 제대로 안 해요. 시어머니는 전혀 도와주지 않으셨지만 제가 너무 의지해서 이 집이 자기 집인 것처럼 행동할 때도 있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집이 내 집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의 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들은 대화에 너무 열중해서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나는 일어나서 조카의 방으로 갔다. 그때 민정의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 엄마는 말 그대로 아기가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민정아, 끝났어. 어서 보세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어섰을 때 갑자기 시야가 어두워지면서 쓰러졌습니다. 도착해보니 병원 응급실이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갔지만 전화해도 아들은 오지 않았고 며느리도 오지 않았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이른 아침에 돌보러 왔는데 마음속에 얼어붙은 무언가가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늦었다. 오늘은 문을 열자마자 며느리의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시계를 보니 7시 1분이었다. 늘 오는 시간인데도 늦은 것 같지 않은데 엄마, 벌써 7시가 넘었어요. 그 순간 그 제 안에 머릿속에서 뭔가가 튀어나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정 씨, 저는 당신의 가정부가 아닙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 내가 그동안 어떻게 네 엄마를 가정부처럼 대했다고 생각하니? 돕는 것과 착취하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잠시 조용히 하라고 한 뒤 큰 소리로 말하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 그때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 때문에 난 승진도 못했어. 그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내가 몸이 좋지 않은 것이 내 잘못이라는 겁니까? 그리고 당신의 집은 당신이 우리에게 준 건가요? 엄마,
왜 자꾸 저를 불편하게 만드세요? 엄마가 이 집을 주라고 했는데 결혼할 때 안 된다고 하셨다고요? 내 안에 무언가가 갑자기 폭발했다. 나는 그것을 끌어올렸다. 이 집은 내 이름이에요. 당신은 내가 그 안에서 살게 해줬어요. 우리 엄마가 아니야. 무슨 뜻이에요? 그 순간 조카가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법은 무시하고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이럴 거면 왜 그동안 나를 도와줬나요? 엄마는 우리와 함께 이 일을 하려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는가? 아니, 방금 그 집은 내 엄마 소유라고 우리를 협박했잖아. 내가 언제 당신을 협박했습니까? 나는 더 이상 없다, 엄마. 지금 집에서 나가주세요. 나는 내 귀를 믿을 수 없다. 엄마는 왜 나한테 나가라고 했어? 우리 집엔 그런 사람 필요 없잖아요. 민정 씨 맞죠? 기억하시나요?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정신이 나갔나요? 갑자기 그런 짓을 하면 어떡하지? 며느리가 손을 잡고 있습니다. 나는 휴대폰으로 보고 듣고 있었다. 안 가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경찰? 이제 나는 어머니가 우리 가족을 위협하는 것을 봅니다. 실제로 며느리가 전화를 받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누군가가 저를 위협하며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저는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나는 잠시 고민했다. 정말 이 일을 끝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2명의 젊은 경찰이 있습니다. 누가 신고했나요? 내가 그랬어. 갑자기 경찰이 저를 보더니 이 집을 빼앗아 가겠다고 협박을 하더군요. 사실인가요? 나는 이 집의 주인이다. 나는 주인이다. 나는 TV 및 서랍에서 명부사본을 꺼냈다. 경찰관은 등록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자세히 살펴보더니 며느리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이 집은 박정수 씨의 집이다. 저게 뭐예요? 여기를 둘러보세요. 이건 결혼식 사진이고 저는 실제로 여기에 살고 있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것은 바뀌었다. 아니, 말도 안 돼요. 내 어머니가 우리에게 주셨어. 문서의 주인은 분명 박정순이다. 아내가 나가야 합니다. 아들 경수가 급히 들어왔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경찰은 왜요? 우리 엄마는 민정이에요. 나는 그에게 매달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수, 내 아내가 떠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당신은 뭐 하는 겁니까? 경수가 다가와 소리쳤다. 하지만 어머니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경수야, 너도 내 아들인데 이제 이러면 안 된다. 목소리는 떨리지만 마음은 강하다. Sorry. 아니, 이제 그만해요. 당장 집에서 나가라. 며느리야. 갑자기 아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틀렸어요. 한 번 더 기회. 너무 늦었어요. 당신은 나를 어떻게 대했나요? 아파서 쓰러져도 도움을 청해도 경찰이 왔어요. 한 번은 며느리에게 부모님과 더 이상 어울리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민정은 계속 울었지만 이제 아들 경수는 돌아갈 길이 없다. 이름이 경수 씨, 결혼은 언제 하시나요? 내가 당신을 위해 집을 준비한 이유는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당신을 다른 사람처럼 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노예. 명 씨가 나한테 주면 내가 어떨지 넌 정말 알잖아. 그 사람 엄마,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내가 틀렸어. 내가 아파서 쓰러졌을 때 너는 뭐라고 말했니? 그때 며느리가 발표가 아주 중요하다고 해서 경수 씨가 전화도 받지 않더군요. 그리고
예전에는 민정이가 저를 그냥 가정부처럼 대해줬어요. 시간 1분 늦었다고 혼났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지금은 피곤해요. 경수야, 이제 안 돼. 경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다. 오늘은 짐을 정리하는 동안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녁까지 떠나줬으면 좋겠어요. 며느리는 계속 울었고 경수는 몇 시간 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나도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혼자 잠을 자려고 했다. 이 집에 있는데 잠이 안 와요. 오늘 일어난 일들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맴돈다. 창밖 달빛이 참 특별해요. 그는 너무 외로워 보여요. 그래서 경수가 어렸을 때 달빛에서 매일 밤 동화책을 읽던 기억이 떠올랐다. 내가 너무 많은 일을 한 걸까? 며느리가 아무리 나빠도 경수는 내 아들이라고 들었고 조카 방이었던 곳을 지나니 작은 고민형이 떨어졌나 봐요. 짐을 싸는 동안 뒤에서 집어 들었을 때 조카가 웃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서 동네 친구들 정순이를 만나기로 했는데요. 여기로 오세요. 자주 만나던 카페에는 영숙이 손을 흔들고 미자와 혜경도 있었다. 아, 정순이 얼굴이 왜 이렇게 나빠? 아니, 그냥 좀 피곤한 것뿐인데 친구 정순이의 눈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오랜 친구다. 무슨 일인지 말해주세요. 알았어. 사실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망설였어. 며느리의 행동, 내가 무너졌을 때 아들의 무관심, 그리고 마침내 아들과 아내를 보내겠다는 결정은 어처구니가 없었다. 며느리가 그런 짓을 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순이와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 그는 아직 어린아이였고 그들의 외아들이었다. 미자도 도와줬어요. 네, 저도 며느리 때문에 짜증날 때가 많았는데 결국 자제했어요. 아이가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합니다. 피곤한, 매일이 지옥 같습니다. 내 심정은 이해하지만 혜경이가 내 손을 잡았으니 시간이 지나면 후회할 것이다. 사실 너무 늦을 수도 있어요. 나는 그것이 걱정된다. 지금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어때요? 집으로 가는 길이 유난히 길었다. 친구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전화했다. 네, 조심하세요. 비록 조금 작지만 여전히 가치가 있는 자신만의 방을 찾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매우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제 잠들기 전부터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도요. 요즘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나는 매일 밤 그녀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것이 옳은 일일까요? 더 나은 기회가 있을까요? 전화를 끊은 후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경수의 어린 시절 사진을 바라보며 기억에 잠겼습니다. 다음날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미자가 정순이를 만나러 왔는데 어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그녀가 이번엔 더 단호한 태도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말 속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 아이가 몇 살이 되었든 내 인생을 망치게 두어야 하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계속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어머니로서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자는 내게 말했습니다. 정순아, 이제는 네 인생을 살아야 해.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결정할 시간이야. 그녀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내 행복을 찾는 것, 그것이 과연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닐까요? 과거를 돌아보면 나는 언제나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되는 걸까요?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들이 내게 용서를 구하며 친구들의 조언을 들고 왔을 때 내가 며느리를 아무리 미워한다 해도 아들을 받아들이고 이 집으로 돌아오게 해야 하는지 고민스러웠습니다. 요즘 밤마다 아들 걱정으로 잠을 설칩니다. 이 선택이 옳은지 아니면 다른 길이 있는지 끊임없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